안녕하십니까. 송년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 강의는 한국금융이 낙후된 진짜 원인입니다. 한국금융은 제 역할을 못해 낙후되어 있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금융기관 경영진과 낙하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가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어서, 관치가 심해서, 대형화가 안 돼서 세 가지가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맞는 점이 있으나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이 없어서는 주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은행을 주어서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이 은행을 잘 경영할 수 있을지 알기도 어렵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 미국 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자기네 자본인 론스타의 은행 소유 자격을 문제 삼아 외환은행이 미국에서 은행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은행은 세계적인 은행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전업자본가나 기관투자가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세계 대형은행들이 사례입니다. 한국의 국민, 신한, 하나금융지주도 외국 은행들과 비슷한 소유구조임에도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은행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은 소유구조 때문은 아닌 것이죠. 다음은 관치가 심해서는 원인으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먼저 관치와 정상적인 규제 간의 구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관치나 규제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융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한 나라는 금융이 발전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엄격한 금산분리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 등 유럽 등에서는 없는 규제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죠. 흥미있는 역설입니다. 한국 금융은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고 금융관료나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일관성 없이 규제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관치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국의 대표적 금융관료의 말이고 이런 생각은 진보 진영의 정치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화가 안 돼서는 소위 메가뱅크론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금융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이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해외 진출을 못하고 어렵고 복잡한 금융 업무를 못하는 것이지요. 살만 쪘다고 힘이 센 것이 아니듯이 덩치만 크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대형 금융주주회사는 자산 규모가 500조 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 예산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규모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뿐 아니라 공적 자금 투입 시 재정 부담이 커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영생불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당시 한국금융을 주도했던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이 부실화되어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언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은행 수가 줄어들어 1997년의 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금융이 낙후된 진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깔려있는 원인은 한국의 정치인과 진보적인 학자 등이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을 공부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 재정이 금융을 잘 모르면 누가 좋을까요? 금융관리와 금융기관 경영진만 좋을 것입니다. 금융은 일부 드러난 사례처럼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일과 같이 쓰기에 따라 이기도 되고 흉기도 될 수 있는 칼과 같습니다. 또한 영국처럼 금융만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처럼 금융과 다른 산업이 함께 균형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이 다른 실물 부분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행 등의 신규 설립이 없어 금융산업이 독과점 비슷한 상태라는 것. 둘째, 금융규제와 감독이 사전적이고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것. 셋째는 금융당국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93년 이후 고용 효과가 거의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신규 설립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신규 진입이 금지된 시장에서의 경쟁은 진정한 경쟁이 아니고 겉으로 경쟁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쟁력은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이 독과점에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은 소수의 대형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거의 비슷한 영업을 하는 레드오션 비슷한 시장인데도 돈은 모두 잘 벌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수가 적으니 고용 효과가 적고 은행의 서비스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소수의 대형은행들이 자산 구조가 유사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생태계가 건강하듯이 금융 시스템도 다양한 규모,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갖는 금융기관들이 섞여 있어야 건전한 것입니다. 위기가 와서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다른 한쪽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 금융은 규제가 강해서가 아니고 담당자와 정권에 따라 바뀌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업무를 취급할 때는 대부분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금융기관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감독도 금융기관이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건전성 감독보다는 규정과 지시 내용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법규 위반 검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한국의 금융감독은 정책적이고 중요한 일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는 없는 이상한 형태이죠. 금융감독이 주는 이권을 공무원 조직과 종전의 금융감독 조직이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억지로 만든 기형적 조직체계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책적이고 중요한 업무와 실무적인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권은 각자 챙기고 책임은 서로 미루기만 좋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다 정책 업무와 실무 업무가 나뉘다 보니 금융감독 직원이 전문성도 키워지기 어렵습니다. 은행 등의 신규 설립이 없는 것, 금융규제가 자의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 금융감독 조직이 기형적인 것, 세 가지가 한국 금융이 낙후한 핵심 원인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편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온실 속에서만 있어서는 경쟁력도 없고 국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금융이 경제적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